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아하.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수요일, 코인 아주머니 만나는 날.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오늘 밤에는 금리 결정데이입니다. 자, 새벽 4시에 예상이 되어 있잖아요. 제가 요새 밤에 잠이 좀 없어요.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파월 오빠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코린세스 텔레그램 방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코린세스 텔레그램 채널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 이번 영상의 고정 링크로 한번 달아놓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. 한번 빠르게 가볼게요. 자, 일단 오늘 공포 탐욕 점수를 살펴보면 드디어 30점을 돌파를 했습니다. 딱 한 달 만에 이 점수를 돌파했는데 시가총액도 전날 대비해서 3% 이상 올라와 줬죠. 자, 여전히 공포 구간이긴 해요. 그래도 우리가 20점 미만, 이 극단적인 공포에서는 심리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. 자, 그걸 우리가 연간 차트로 한번 공포 탐욕 점수를 봤더니 올해 들어서 단 한 번도 80점 위를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. 12월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. 그런데 이 80점 위로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끝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. 자,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가 여전히 19점이지만 알트코인 불장이 오잖아요, 여러분. 이 시즌 인덱스 점수가 정말 무서운 속도로 올라갑니다. 자,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 9월에 좀 분위기가 좋았을 때 이 시즌 인덱스가 78점까지 올라갔던 날도 있어요. 자, 어제 간밤에 굉장히 중요한 고용 지표가 하나 나왔습니다. 졸츠 보고서가 나왔는데 767만 건으로 시장의 예상치가 712만 건이었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웃도는 결과가 나왔죠.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 나왔는데 어라라? 노동시장이 생각보다 괜찮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. 자, 이런 고용 지표가 튀어나온 순간에 연준의 계산이 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연준이 금리를 빠르게 내릴 수 있는 명분은요, 물가가 잡혔다, 경기 둔화, 혹은 노동시장의 약화, 이런 점을 들 수가 있는데, 지금처럼 이렇게 구인 건수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오게 된다면,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구나. 고용시장도 생각보다 좀 튼튼하네.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. 그런데 어젯밤에 코인은 갑자기 상승을 했습니다. 자, 데이터가 나오고 나면 이 시장이 해석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. 자, 이 어제 돌츠 데이터를 잘 해석을 해보면 고용 건수도 늘었지만 해고 건수도 마찬가지로 23년 이후에 최대치로 늘었습니다. 자, 표면적으로는 구인 건수가 늘면서 노동시장이 좀 견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 기업들도 뭐 구조 조정을 한다든지 이 해고를 하는 신호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. 자,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 쪽에서는 고용이 좋다, 고용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애매한 구간이에요. 자, 그래도 오늘 금리 인하는 당연히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. 87%죠. 새벽 4시에 발표가 될 예정이고 우리가 오늘 진짜로 봐야 하는 건 금리 인하 여부가 절대 아니에요. 자, 오늘은 FOMC의 숫자보다 뭐라고 그 이후에 파월이 이야기하는지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. 자, 연준이 얼마나 빠르게 얼마나 큰 폭으로 완화 모드에 돌입이 되는지 그리고 연준이 지금 미국 경기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자, 내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한번 봐볼게요. FOMC는 여러분 약 6주 간격으로 1년에 8번 열리죠. 자, 내년에는 1, 3, 4, 6, 7, 9, 10, 12월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원래 지난주만 하더라도 내년에 3번이 금리 인하가 될 거다 이런 예정이 나왔었는데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. 자, 내년 말에 금리 예상표를 보면 올해 말, 그러니까 오늘 밤 FOMC를 포함을 해서 내년까지 총 3번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요. 자, 한 번에 보통 25bp 떨어뜨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3에서 3.25%. 자, 오늘 밤 파월의 체크 포인트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세 가지는 금리 인하 속도, 그리고 두 번째는 노동시장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,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유동성이겠죠. 지금 양적 긴축, 이 긴축 QT를 끝내긴 했지만 바로 양적 완화로 넘어가진 않는단 말이죠.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 유동성을 언제부터 연준이 늘릴 것이냐, 이 부분이 세 가지 핵심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왼쪽에 월스트리트저널의 닉 기자죠. 닉을 알면 연준이 보인다. 연준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주 유명한 연준의 대표적인 기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자, 따끈따끈한 기사가 나왔습니다. 자, 지금 닉 기자가 연준 내부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려져 있다. 지금 비둘기파랑 매파가 극명하게 갈려져 있다. 결론은 금리 인하를 하겠지만 오늘 밤 파월은 시장을 위해서 아무래도 좀 신중하게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.
자, 이게 최근 기사들을 보면 내년에도 인하를 하긴 하는데 앞으로 연준의 기준이 굉장히 높아질 거래요. 뭐 뚜렷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물가가 잡힌다라든지 아니면 뚜렷한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자, 오늘 아침에 굉장히 좋은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연설이 있었는데 파월 의장을 또 저격을 했고요. 또 연준 의장 후보들은 최종 면접에 들어갔죠. 자, 그리고 또 중요한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. 폴 애킨스, 이 SEC 위원장이죠. 자, 다수의 ICO가 증권이 아니다. 세 가지 유형의 토큰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. 자, 첫 번째 토큰은 네트워크 토큰.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, 이더리움, 솔라나 이런 부분들이 다 네트워크 토큰이죠. 그리고 두 번째는 디지털 수집품, NFT 테마. 그리고 세 번째는 디지털 도구 토큰인데 뭐 에이브나 체인링크 같은 유틸리티 토큰이 이 부분에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이 세 가지 유형의 토큰을 앞으로 SEC의 감독 대상에서 좀 제외를 시켜준다라는 뜻인데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기관들은 더 쉽게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기회의 창구가 많아지겠죠. 자, 이렇게 좋은 기사는 나오고 있고,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온체인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자, 쇼텀 홀더들의 수익성을 한번 보겠습니다. 쇼텀 홀더는 말 그대로 우리가 단기 투자자죠. 반대로 장기 투자자들은 우리가 롱텀 홀더라고 부릅니다. 자,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을 155일 이상 들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롱텀 홀더라고 불러요. 자, 이건 단기로 산 사람들 중에서 누가 손해를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온체인 데이터인데, 자, 최근에 단기 보유자 중에 약 150만 개가 수익 구간으로 회복이 됐고요. 여전히 430만 개 정도는 손실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. 자, 이 구간이 왜 중요하냐? 과거에도 이렇게 손실 물량이 확대가 된 구간에서 동시에 수익으로 좀 전환이 됐을 때 좀 비트코인 가격이 빠르게 턴하는 구간이 나왔거든요. 보시면 24년에 7월 그리고 올해 4월. 자, 작년에 올해 그 구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단기 보유자들의 손실 구간이 확대된 그 구간에 그리고 바로 수익으로 전환이 됐던 구간, 추세가 바뀐다라고 하죠. 자, 그 구간에는 비트코인이 강한 반등을 하면서 올타임 하이를 경신을 했습니다. 자,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안타까운 그리고 재미있는 표를 재미삼아서 들고 왔습니다. 자,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나왔어요. 올해 FOMC가 지금까지 7번이 있었잖아요. 그중에 6번은 금리 결정 직후에 비트코인은 모두 다 6번이 하락을 했습니다. FOMC 징크스라고도 또 부를 수가 있는데 딱 한 번 5월 회의 이후에만 15% 급등을 했어요. 1월에는 마이너스 25%, 또 10월에는 마이너스 19%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자, 아무래도 금리 결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선 반영을 보이고 나서 금리 결정 직후에는 재료 소진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. 자, 과연 산타 랠리는 올 것인가? 12월에 옆구리는 시려도 통장만큼은 따뜻하자! 이번 주에 여러분 배부르시고 행복하시고 다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.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. 안녕!